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헤라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캔바 교육용 계정 가입까지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전에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학생이 교사에게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계정에서는 두 가지의 계정이 뜰 겁니다. 교육용과 무료 계정이 확인되실 거예요. 두 가지 계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교육용 계정으로 전환되신 게 아니니까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교육용 계정으로 먼저 전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육용 계정으로 잘 전환이 되셨다면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과 같은 카테고리들이 확인되실 거예요. 수업 세부사항이라든가 또는 LMS 통합 연동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세부사항이 확인되시면 역시 교육용 계정에 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무료 계정은 뭐가 다르냐 하면 수업 세부사항이 아니라 팀 세부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교육용 계정, 오른쪽이 무료 계정, 즉 그냥 일반적인 개인 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육용 계정으로 들어가서 왼쪽 카테고리에 수업 세부사항을 보면 이 수업 세부사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안 그러면 캔바를 사용할 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수업 세부사항은 영어로 원래 표기된 내용에 따르면 클래스 디테일이에요. 클래스 디테일, 즉 수업 세부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슨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급 세부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학급에 대한 세부사항, 학교 이름, 또 설명, 또 이 학급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시면 학급 전체가 삭제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업 세부사항은 학급의 개념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세부사항은 학급을 운영하는 것인데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초대해야겠죠.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을 팀원이라고 합니다. 원 영어 카테고리 이름은 people이에요. people을 먼저 초대해야 되겠죠. 팀원을 초대하는 방법은 팀원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초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초대를 클릭하면 총 4가지의 초대 옵션이 있습니다. 4가지의 초대 옵션이 있는데요. 공유 링크를 통해 초대하는 방법, 코드를 통해 초대하는 방법, 이메일로 초대하는 방법,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초대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쓰신다면 4번째 방법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링크를 통해 초대하는 것이 가장 적정했습니다. 이메일로 초대할 경우에 간혹 이메일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공유 링크를 통해 초대하는데요. 학생들이 보통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살짝 애매한데 QR코드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R코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QR로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QR코드로 들어가면 코드 생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앞에 것은 그냥 두고 다음 하시고요. 그리고 URL 링크가 나오면 여기서 페이지 제목 원하는 대로 써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써주시고 또 웹사이트 링크도 역시 캔바 초대 QR코드 이런 식으로 작성한 후에 URL 링크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하고 링크 첨부를 한 후에 다음을 누르면 바로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QR코드를 학생에게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배포하면
학생들이 QR코드를 통해 들어오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 학생의 구글 아이디가 아직 캔바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하는 절차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땡땡 초등학교 구독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학생의 계정 역시 교육용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가입이 완료가 되면 교사에게는 이렇게 팀원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가 됐어요. 학생을 초대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에게 과제를 제출할 때 이렇게 그룹별로 제출하는 게 편한데요. 그룹을 생성해 두세요. 상단 오른쪽에 그룹 생성해서 학생들의 이메일을 넣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그룹에 새로 추가된 학생만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추가를 클릭해서 해당 학생만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학생을 초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룹에 넣는 것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왼쪽에 보시면 수업 과제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기존에 학생들과 했던 수업 과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새로 한번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오른쪽에 새 활동을 클릭하셔서 마인드맵을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템플릿이 제시되고요. 간단하게 템플릿 하나를 골라서 그냥 해보는 거니까 가운데 내용만 한글로 변경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과제를 할당하는 과제 제시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작업을 제출할 위치는 캔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를 할 때 이때 바로 아까 설정해 둔 그룹들이 도움이 됩니다. 설정해 놓은 그룹을 선택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학생에게 과제를 교사가 제시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한 후에 교사에게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냐? 과제를 대략적으로 해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교사에게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사에게 제출이 됩니다. 선생님 마인드맵 보내드려요 라고 교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게 학생이 과제를 하고 교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제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냐. 이제 교사 사이트로 들어가면 또 오른쪽 상단에 알람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알람을 보면 학생이 이제 보내온 게 보이는데요. 살펴보시고 학생에게 피드백 메시지를 쓴 다음 피드백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생은 그 피드백을 받고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작업을 서로 할 수 있는 거고,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그룹 활동이라면 학생들이 직접 초대해서 그룹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이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